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 오늘 영상 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니콜라 초기 대주주가 니콜라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속보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최근에 뒷걸음질 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함께 꿀맛 같은 휴식 잘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속보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니콜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니콜라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한국 분들이 니콜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손실을 혹시 입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이 소식을 좀 속보로 다루는데요. 이 니콜라의 초창기 대주주였던 사람이 이 자신의 그 700만 주를 다 팔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기사도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그 회사가 워링턴이에요. 자, 워싱턴이 아니라 월드에다가 잉턴이 붙은 거예요. 워링턴스, WI는 와이오밍 같아요. 벤처 회사입니다. 워링턴스 벤처 회사가, 대략 700만 주 이상을 판 거예요. 이 니콜라 주식을. 그래서 그걸 현금화 시키니까 뭐 거의 지금, 1억 4,600만 그 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현금화 시켜 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이게 또 그 다음 여러분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The sale was all the remaining shares of Nikola that Worthington held. 자, 이 워링턴이라고 하는 벤처 회사가 그동안 소유했던 마지막 남아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니콜라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early investor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이 니콜라의 초창기 그 대주주였는데요. 무려 700만 주를 싹 다 갖다 팔았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규모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한국에 계신 우리 니콜라 투자분들은 또 이 소식을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초창기 대주주가 전량 매도했다? 부분도 아니고 다 팔아치웠다란 말은 어쩌면은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어쩌면 이제 이 대주주가 볼 때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이 니콜라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니콜라를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가가 있을 때에 다 팔아 넘기고, 떠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머지들은 이 니콜라 주주분들이 더 그동안 역사를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소식만 전합니다. 참고하시고 월요일 날 여러분 혹시나 폭락을 할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시하시면서,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미국 주식 전체의 그 흐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맵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맵을 보시면요. 우리 테슬라 2.23% 빠졌죠. 그리고 빅테크주들도 다 마이너스예요. 그 페이스북만 빼고 다 마이너스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도 최근에 그 며칠 사이 계속 마이너스죠. 계속 빠지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이렇게 오른 건 페이스북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익을 위해서 반등한 것 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계속해서 뭐 또 시원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 횡보를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를 좀 살펴야겠어요. 미국 주식 시장이 왜 갑자기 조금 힘을 잃고 이렇게 빌빌대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느낌.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까지 지금 현재 횡보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사실은 시장이 초반에 좀 괜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목요일 날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 부양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제 영상에도 이전 영상에도 다뤘지만 목요일 날 이제 그걸 발표를 했죠. 근데 그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장이 기대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시장이 랠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The market had rallied Thursday ahead of the unveiling of Joe Biden's new 1.9 trillion stimulus plan. 자, 여러분, 바이든의 1.9 trillion stimulus check, 이 부양책의 발표에 앞서서 이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런데 시장이 이제 급반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뒷걸음질치고 미적미적되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였냐 하면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전반부만. One question on investors' minds has been what a stimulus package of this size.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러분 파란색으로 제가 this size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 바이든이요, 이 부양책에 대해서 1.9 트릴리언 달러의 그 부양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볼 때 그 1.9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가 너무 기대보다 약했던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3 트릴리언 달러의 그 부양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3 트릴리언 정도가 이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1 트릴리언, 즉 1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9이니까 이 정도 규모면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더 크게 아주 정말 그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this size라고 이 부분을 파란색 했듯이 이 정도 규모의 부양책이 투자자들의 마인드에 뭘 줬냐면 will mean for interest rate. 자, 빨간색이죠. interest rates and bond buying over the coming years. 자, 여러분 interest rates 뭡니까? 금리죠. 그죠? 그리고 bond buying, 채권을 사게 하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규모, 즉 규모를 적게 발표한 거예요. 3 트릴리언에서 1.9이니까 적게 발표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시장의 투자자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그죠? 그래서 뭐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요동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작게 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시장이, 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국가가 재정 적자가 심하구나. 돈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적게 이렇게 던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막 돌기 시작했냐면 금리가 곧 올라갈 거다라는 interest rate, 즉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bond buying, 채권을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식이 아니라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고 주식시장에 데미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염려가 이번에 바이든의 그 부양책 그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작동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미적미적 됐습니다. 자, 그러자 당연히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각각의 반응들을 내놓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 크레이그 얼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Clearly, the expectation has been that it will mean tightening will be necessary sooner. 자,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하죠. 명백히 이 기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당연히 tightening, 국가의 이 정부에 쪼온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좀 더 아주 테이퍼링 해간다는 거죠. 굉장히 축소해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 당연히 필연적으로 곧 다가올 것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겠죠.
투자자들이 야 정말 이 정부가 이렇게 풀어주다가 점점 좋아버리면은 주식시장이 위태로워질 텐데 이러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테크 기업들과 이런 주식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좀 이렇게 풀백을 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한 연준 의장, 그죠?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집에서 그 온라인으로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나와서 금리 올릴 생각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자꾸만 오해하는데 금리를 당분간 올릴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못을 다시 한번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리를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자꾸만 시장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시장은 자꾸만 금리를 또 올릴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연준 의장의 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좀 천천히 지켜보십시오. 또 이러한 분위기는요. 곧 시장이 이제 또 안정을 되찾고요. 또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한 시장의 안정감을 더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테슬라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이 테슬라가 2020년 점유율이 28%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월가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테슬라 글로벌 EV share. 자, 어떤 분들이 EV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요. EV는 Electric Vehicle 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Electric Vehicle. 전기 자동차죠. 자, 그래서 테슬라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그 점유율, 쉐어가 얼마가 되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017년도에 13.5%였죠. 2018년도에 17.4%였고, 2019년에는 22.3%였어요. 2020년 3분기까지는 26.0%였습니다. 점점 더 올라가죠. 그런데 이번에 4분기까지 발표되고 나면 2020년도 최종 전 세계 여러분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28%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매년 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사실 숏셀러들, 공매도 세력들과 많은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200불, 300불 타겟 프라이스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그룹들이 테슬라는 경쟁력이 이제 경쟁사들이 투입되게 되면은 점점 더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폭스바겐이다, 뭐 르노다, 현대 다 투입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점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매년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이죠. 2020년 점유율이 28%.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어닝 리포트 때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발표되고 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미 반영됐다면 뭐 안 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점점 더 시장이 안정화되고 분명히 어닝 리포트 하고 나면 점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2020년도 점유율이 이 정도면 대단하다. 28%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 TV였습니다.